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여러분들 가셔야 하잖아요. 자, 연세대학교 논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렇지만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덜덜 보이시죠? 여러분들 논술로 갈 수 있는 최고의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기회예요. 고려대는 연세대처럼 논술 전형이 없기 때문에 논술하시는 모든 학생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도전해 볼 만한 학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너무 어려울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놓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연세대를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들하고 짚어보고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연세대학교 논술 유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논술고사가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이걸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안 걸려요. 고사 시간은 2시간인데 우리 날짜가 나왔죠. 10월 1일입니다. 어우, 아름답죠. 10월 1일. 아이고. 10월 1일. 우리가 이제 10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원서를 쓰고 난 직후부터 시작되는 파이널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나긴 수업 과정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고 나서 몇 회의 파이널만을 가지고 시험에 도전하는 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름방학부터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을 몇 달 전쯤부터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3개월 전쯤부터는 이제 논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일상 강좌들을 통해서 기본 논제가 무엇인지는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논제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기본적으로 논술을 해봤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쉽게 도전을 해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문항은 총 4개가 나오는데요. 1-1, 2가 묶여서 그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2-1, 2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각 600자씩이고요. 2-2는 제한이 없죠. 자, 이유는 이게 지금 수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수리 문제는 선생님이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은 국문과 출신이에요. 그런데 수리 선생님이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선생님한테 수업을 안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가까운 지역에서 수업을 들으신다면 반드시 수리 논술이 포함된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수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시문은 총 4개인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영어 제시문으로 출제된다는 것이 또 학생들의 어려움을 좀 느끼게 만드는 요소인데요. 영어 제시문의 수준이, 선생님이 지금 대학원 졸업하고 시간이 꽤 오래돼서 영어를 테스트를 받는다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글쎄, 영어 놓은 지가 한 100년 되나? 그런데도 선생님이 보면 알겠는. 그러니까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영어 쌤께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이 난이도가 어떻습니까? 고1도 풀 수 있을 만한 수준입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고요. EBS에 한 중2 정도 되는 난이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읽어서 무슨 뜻인지 말하자면 의미 파악만 하시면 돼요. 영어로 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충분히 할만하죠? 영어로 쓰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읽어서 무슨 뜻인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게 아마 이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의 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수리 중에서도 확률 통계 부분을 좀 그 기초가 정확히 잡혀 있는 친구들이 훨씬 이해도가 높다라고 수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확률 통계를 좀 정교하게 공부를 해주시고 그 확률 통계 분야에 대한 이해가 확립이 되신 분들은 문장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 논증의 과정을 서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제 수리 도표 해석의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영어 제시문도 있었고요. 영어 제시문도 있었고, 그리고 수리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도표 해석 문제가 나옵니다. 이 표 해석 문제가 나오는 대표적인 상위권 대학이 성균관 대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균관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연세대학교하고 그 레벨이 비슷하지 않나?
비슷하고 말해도 되나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어쨌든 상위권 학생들이 원하는 이제 대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연대를 쓰는 친구들은 성대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게 이제 10월에 시험을 보고 성대는 11월에 시험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10월에 연세대를 준비를 했던 그 베이스가 성대를 위해서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10월 1일 여러분들이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서는 반드시 이 선택과 도전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리 문제 해결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통계 부분, 통계하고 확률 부분을 여러분들 확통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좀 공부를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연산 능력보다는 개념 이해. 그러니까 답을 쓰는 것보다는 근거를 써야 되거든요. 이 근거에서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근거를 내가 어떻게 써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장으로 풀어내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어 제시문 출제되는 거는 조금 전에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번역을 한다기보다는 번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읽어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영어 제시문을 단독으로 독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제시문과 더불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국문 제시문이 있죠. 우리말 제시문이 있기 때문에 이 제시문을 근거로 해서 추론이 가능합니다. 추론 가능. 그렇게 어려운 극악무도한 문제는 아니에요. 도전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선생님이 어떤 얘기인지는 아실 겁니다. 이건 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고교 기본 어휘, 쉬운 어휘라는 거고요. 평이한 문장이 평이하다는 거 이해돼. 수식어구가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영어 능력 자체보다는 사고력과 논리력. 이게 사고력과 논리력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 제시문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어 제시문과 더불어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제시문, 여타의 다른 제시문과의 연계를 통해서 깊이 있는 통찰력과 추론 능력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우리 논술의 기본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영어 제시문 자체를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의 핵심 개념만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게 또 연세대학교의 특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주제가 하나 정도로 나올 때가 있어요. 뭐 고통이라든지 중앙대학교에서도 이렇게 고통 시험 문제가 나온 적 있고, 말하자면 소비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제들이 제시가 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연세대학교 한 10여 년 전쯤에는 뭐 그런 주제가 나왔어요. 뭐 죽음, 이렇게 죽음의 태도 이런 식으로 하나만 물어보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의 유형이에요. 최근 하나만 물어보지 않고 뭔가를 연결합니다. 이거는 편입 논제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에요. 연세대학교에서. 그래서 뭐 자본주의와 예술 이런 식으로 엮어서 냅니다.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의 관계. 그래서 뭐 문화와 문화 지체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연결을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인과적 설명과 감정이입적 설명, 이 두 가지 개념을 같이 연결을 해서 신뢰와 신용의 관계. 그러니까 되게 워딩이 비슷하잖아요. 신뢰, 신용. 비슷한데 다른 워딩이에요. 그 의미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냐라는 거죠. 직업생활과 행복한 삶, 이런 어떤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베이직 안에서 고민해야 될 요소라는 거죠. 직업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중심 포커스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는 다른 학교들보다 조금 더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두 가지 요소를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계속 누차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을 따라오시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첫 번째 1-1을 보면 보편적인 문제예요. 자, 설명하시오예요. 그런데
가와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등장인물 임시의 노동을 설명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연세대만의 특별한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일단 1-1, 1-2에 나오는 문제만큼은 다른 여타의 학교, 그냥 인서울의 학교들을 쫙 줄을 세웠을 때 단국대, 아주대 막 이런 학교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아주 보편적인 문제 패턴입니다. 자, 기본 논제라는 건데요. 논술에서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제시문 간의 비교를 통해서 이 친구가 서로 다른 제시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낼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를 물어보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처럼 설명의 문제를 물어봅니다. 임시의 노동이라고 하는 동일한 하나의 현상을, 단 하나의 현상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가와 나는 관점이 좀 이양대립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같은 관점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을 중심으로 하나의 현상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면 사회 지도층이 되실 건데 너무 하나의 편파적인 관점에 꽂혀 있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현상을 이런 관점 그리고 저런 관점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의 주장을 배제하고 주어진 제시문의 관점을 통해서 객관적인 이해를 끌어낼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의도가 아주 확실하죠? 자, 설명하시오. 이렇게 단순한 문제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앞에 이제 논제 요구 조건이 가와 나의 관점에서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관점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 이 관점이 대조가 된다라는 거를 꼭 대조까지는 아니어도 서로 다른 관점, 다른 관점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논술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논술을 하나도 안 했던 분들이 단 몇 회 후 파이널 강의만으로 연세대에 도전하는 친구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본기가 있냐는 거죠. 이 문제를 통해서 문단을 2개로 구성을 한 다음에 600자였으니까 각 300자씩 여러분들이 글을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가의 관점에서 다를 설명을 하려면 이 다, 메인 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이 가의 관점의 핵심 키워드가 있을 거고 이 키워드를 끌고 와서 300자 쓰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시문 가의 핵심 내용이 적어도 100자 정도는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적용한 다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이 설명을 할 때 이 다에서 나타난 어떤 일정한 현상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현상만 제시를 해줘도 100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의 관점 100자, 다의 현상 100자. 그럼 여러분들이 제시문 다와 가를 플러스 해가지고 쓰는 그 설명의 본질. 그건 100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도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그렇죠? 시간을 몇 분 정도면 이거는 가능할 것 같냐면 한 20분? 20분도 너무 길다. 15분이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문제로 워밍업이 되고 1-1에서 1-2 이런 또 다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첫 번째 스텝이 이제 제시문 독해라는 건데 이런 걸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푸시려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비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설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가가 무엇인지는 이 3가지 3종 논술에 반드시 나오는 이 세트는 여러분들이 그냥 다 꿰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1-1, 1-2, 2-1번까지는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2-1의 문제를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도표의 문제도 결국에는 이 틀 안에서 나와요. 마지막에 2-2만 수리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개 안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를 가늠을 좀 하실 필요가 있죠. 자, 제시문 독해가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제시문의 독해력, 방향성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탑재가 되어 있으셔야 어떤 방향으로 해석이 될지가 이제 정리가 될 거니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장의 재진술.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주어진 제시문을 그대로 갖다가 쓸 수는 없어요. 제시문을 문장 변환을 하셔야 돼요.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문장 변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이런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화된 글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어진 텍스트를 앵무새처럼 따라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의 본질적인 의미, 주변의 군더더기들을 다 제외하고 완전히 핵심 논지만 뽑아다가 답안에 서술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문장을 갖다가 옮겨 적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명확한 본질을 찾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 문장 재진술 연습을 꼼꼼하게 해주셔야지 이게 답안의 재료가 됩니다. 답안의 재료. 아주 중요한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이 재료를 가지고 독해를 해서 재진술을 한 다음에 이걸로 이제 답안 작성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도 간단한 얘기이지만 여러분들이 앞에서 1, 2 스텝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답안 작성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꽂히냐? 글자 수를 채우려고 꽂히게 되고, 그리고 이 답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그냥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을 그냥 갖다 옮겨서 문장 전환을 하기는 했는데, 패러프레이징을 하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물어본 정답이 있어요. 그 정답을 찾지 못해서 우리가 헤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 답안 작성을 해내려면 본질적으로 독해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국어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은 계속 그런 거 강조하거든요. 논술로 대학을 가시려면 다시 본질적인 국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복습. 여러분들이 일단은 완벽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앞 단계에서 했던 내용들 중에서 내가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개념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했을 때 아주 완벽하게 개념어들을 모조리 뽑아낼 가능성은 아주 낮죠.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니까요. 그냥 뭐 누구나 봐가지고 답은 이거네 이렇게 맞출 정도의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연세대인데.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면서 내가 놓쳤던 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어 정리해 주셔야 되고, 리라이팅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선생님하고 1:1 첨삭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저한테 받으면 더 훌륭하겠지만 선생님들 주변에 굉장히 좋으신 분들 많이 있을 거니까 반드시 첨삭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수업은 일단 여러분들 원서를 쓴 직후 바로 다음 날부터, 원서 마감일 다음 날부터 수업이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보시고 내가 주변에 이렇게 첨삭을 받을 만한, 믿을 만한 분이 있는지, 그게 부모님이 돼도 좋고요. 학교 담임 선생님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논술을 조금 아는 분에게 첨삭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첨삭이 중요해요. 내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틀렸는지, 그리고 이 문장은 어떻게 고쳤어야 하는지, 내가 이 구조를 어떻게 했어야 채점자한테 어필이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과정을 쭉 따라오시면 분명히 누구나 연세대학교에 합격하실 수 있다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저희 제자들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 수학을 무서워해서 수학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데요. 실제 상황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수리의 완벽한 답을 못 썼는데 합격한 친구들이 덜어 있습니다. 꽤 많아요. 인문계는 그러니까 사회계열 말고 인문계열은 좀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고 답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어도 풀이 과정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으면 거기에서도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리 논술이 아니라 인문 논술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질에 충실하게 다른 학교들 논제를 풀어보셨다면 연세대학교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시에서 연대 쓸 거야?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정시로 연대 가실 수 있으면 논술을 힘들게 뭐하러 합니까? 안 하셔야죠. 우리는 수시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10단계 이상의 높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자들 중에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인문 논술만 하다가 그냥 한번 써볼까요? 써서 덜컥 된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뭐 경영학과 가고 싶었지만 그 친구가 수학이 좀 겁이 나서 노어 논문을 지원했는데, 노어 논문이 뭐 어때? 얼마나 멋있어. 연세 유니버시티 안 다닐 거예요? 송도에서 좀 살아봅시다. 2년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연세대 본캠 3, 4학년 멋지게 다니고, 여러분들 뭐
얼마나 멋집니까? 연고전 가셔야죠. 고연전이라고 하면 화낸다. 이분들은. 그래서 뭐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 여러분들 합격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